내가 만약 1주택자라면 아니면 다주택자라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보유하실까요? 아니면 매도를 하실까요? 오늘은 이 팀장님과 함께 시장 투자자의 관점이 되어서 주택 보유 수별 부동산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사람들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이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 세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 바라보는 이 전략적인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달라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내용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가지에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입니다.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4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세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9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비성수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하게 전세가가 상승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동네 한번 돌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뭐 몇천 세대 되는 단지에 매물 한두 개, 그리고 그것도 없는 단지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전세 매물이 없고, 그리고 연일 나오는 매물들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기 신도시 분양이 뭐 좀 다다랐다.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분양이 시작될 거다라는 기사들도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사실은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 분양하는 부분들이나 선분양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쏟아지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의 세세세, 이 뭐 어린이들이 하는 그 세세세가 아니고 요즘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금 내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과거에 있던 내용과 완전 천이하게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였다면 지금 많이 나오면 12%, 이게 다른 세금까지 다 합치면 13.2% 뭐 이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세금의 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도세 부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데요. 이 다주택자분들이 빠져나갈 출구가 더 이상 없어지고 있는 현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는 것과 내년에 파는 것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가장 중요한 게 세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도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실은 거래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뚝 떨어졌는 거에 반해서 연일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신고가들이 갱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이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가격이 65억 원의 최고가 신기록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65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특이 종류의 아파트가 아닌데 재건축을 바라보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이렇게 했는데, 다만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요 이슈들 사항입니다. 자, 이런 사항들이 시장의 지배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느냐? 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무주택자부터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다시 두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와, 그리고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주택자들입니다. 우선 청약을 가능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고 무주택을 유지했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노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이런 분들은 한 50점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텨보시면 다음 내년부터 나오는 분양 물건들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기다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가 연일 상승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청약을 하고도 입주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3년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물량이 나오고 입주한 데까지 또 3년, 총 4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역세권에 입지 좋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부분 꼭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약이 불가능한 무주택자분들, 뭐 청약 통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까지 유주택이었는데 무주택을 기다리고 있다. 무주택으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올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전통적인 전세의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석이 끝나고 11월, 12월 이쯤 가면 내년 전세 시장 때 지금 폭등이 아마 너무 많은 상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세를 들어가실 분들이 결국에는 매수해서 들어가는 무주택자들의 행렬 또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동성을 잘 파악하시다가 유주택으로 한 채를 보유하시는 게 저는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똘똘한 한 채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눠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또 하나 더 사고 싶다,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거는 거주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유망지에 투자를 하시는 걸 좀 더 권유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유망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입주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우회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바라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수도권 비역세권이라든지 지방 아파트 보유자, 뭐 이 얘기를 무조건 통틀어서 일반화적인 거를 얘기 드리는 거지, 거기 안에서 대구에도 강남 같은 지역이 있고 부산에도 강남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을 때 아직도 누군가가 사줄 그런 아파트가 아닌 곳들 있을 겁니다. 본인이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 안 됐던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저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라고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디로 이사를 갈지를 명확하게 계획을 짜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내용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중에 그냥 의미 없이 다양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정말 똘똘한 것들만 모아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똘똘한 한 채들, 좋은 입지들, 가격이 상승될 만한 요소들을 아직도 많이 내재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유하시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정쩡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도 앞으로도 좀 빠르게 계획을 잡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절세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놓고 움직이시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세라고 하는 게 단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경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 길게는 5년, 10년을 예상을 하고 움직여야지 절세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꼭 알아놓으시라.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알아놓으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추가 투자는 아까 똑같습니다.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뭐 추가 돈이 있어서 너무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뭐 5억 원, 10억 원 이런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좋으냐라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재개발, 오피스텔 이런 쪽에 투자나 아니면은 신축 빌라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넣으면 이 취득세 부분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주택자인데 이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연락 많이 오는데 이거 내가 일시적 2주택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냐, 그냥 다주택자로 넘어가는 건 어떠냐, 이런 분들 계신데 저는 지금은 포션 자체를 하나로 가져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비과세 혜택 이게 내가 가져갔을 때와 그리고 안 가져갔을 때 얼마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는지를 꼭 비교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어디가 우위를 차지하는지 꼭 계산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녀 증여를 통한 투자 활용, 이게 증여세도 지금 증여 취득세도 많이 올라서 뭐 12% 나온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들 우회적으로 매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증여가 가능하니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알아보시라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이유들 재개발 추천하는 이유, 오피스텔 추천하는 이유, 그리고 빌라, 이것도 빌라 중에서도 저는 얘기 드리는 게 꼭 신축 빌라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개발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취득세 부분에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이고요. 오피스텔은 이게 취득세가 4.6%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선택한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렴한 취득세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과거에는 1에서 3%일 때는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도리어 저렴해져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 보유 시 청약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고, 신축 빌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효율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갖추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약 통장을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제 다주택자다, 1주택자다, 청약 통장 필요 없다,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마시고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아서 꾸준하게 납부를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도 미분양 시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까지도 광진구라든지 청량리 일대에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을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 금액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라든지 다 넣어 놓으면 300만 원, 600만 원 되는 돈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걸 유지시키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나중에 생기실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